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음식들을 식탁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AI가 만들어낸 가짜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 귤과 물을 같이 먹으면 갑상선이 굳는다. 모기버섯과 물을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심각한 가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잘못 알려진 음식 상극 정보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진짜 좋은 음식 조합들과 무, 오이, 당근이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도움을 주는지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식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잘못 알려진 음식 조합의 첫 번째, 당근과 오이를 무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영상에서는 당근과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80% 이상 파괴하고 그로 인해 신장이 망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무섭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원형 비타민C가 산화형 비타민C로 형태만 살짝 바뀔 뿐이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똑같이 잘 흡수됩니다. 2002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산화형 비타민C가 장에서 흡수된 후 다시 환원형으로 바뀌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 뇌는 형태가 바뀐 산화형 비타민C를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태만 잠깐 바뀔 뿐 영양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장 손상 이야기는 어떨까요? 비타민C의 형태가 바뀌는 것과 신장이 망가지는 것 사이에는 과학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어붙이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오히려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고작 15밖에 되지 않으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 무와 오이 조합은 오히려 적극 권장할 만한 음식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잘못 알려진 조합. 귤과 물을 함께 먹으면 갑상선이 굳고 신장이 망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영상 속 AI 가짜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 속의 성분이 몸에서 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고 이것이 귤의 플라보노이드와 만나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서 결국 신장이 망가진다고 말이지요. 이 내용도 역시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것이 분해되면서 티오시아네이트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갑상선에 실제로 영향을 주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요오드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 연구소에서 십자화과 채소 150g을 4주 동안 매일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갑상선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상황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와 귤을 함께 먹어서 갑상선이 나빠졌다는 연구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의 티오시아네이트와 귤의 플라보노이드가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쓰이신다면 무를 조리해서 드세요. 익히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한 소고기 무국 한 그릇 드시고 후식으로 귤 하나 까먹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시면 비타민C와 무의 소화 효소가 만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오드 걱정을 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미역국, 된장국, 북엇국 속에 넣어 드시는 그 재료들이 이미 요오드를 충분하게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잘못 알려진 조합, 목이버섯과 물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무와 목이버섯이 둘 다 차가운 성질이라 노년층이 먹으면 위장이 굳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며 신장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이런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이버섯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베타글루칸성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으로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와 목이버섯을 넣은 볶음이나 나물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는 정말 아무 음식이나 함께 먹어도 될까요? 딱 한 가지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무에는 칼륨이 100g당 약 2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셔도 신장이 알아서 소변으로 배출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심해지면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물을 포함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영양 만점 물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이제 무와 함께 먹으면 진짜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청입니다. 무청이 무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칼슘 함량을 보면 무청은 100g당 249mg으로 무보다 약 10배나 많습니다. 칼륨은 1.5배, 비타민C는 무려 5배나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래기를 별것 아니게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청에 들어있는 다당체라는 성분이 체지방을 줄여주고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래기국도 끓이시고 무청 나물도 무쳐서 드셔보세요.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머니들께 무청이 정말 좋습니다.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무조림, 두부 무국.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조합이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두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데 무 속에는 디아스타아제와 프로테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두부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니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 소화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무와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무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과 레시틴이 면역을 강화하고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각각 다른 경로로 해독 효과를 보여주니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의 비타민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C와 철분이 만나면 소장에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려고 두부를 드실 때 꼭 무와 함께 드세요. 세 번째로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무와 생강의 조합은 소화를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 면역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데 손발이 차신 분들,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 무와 생강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예방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데 무의 풍부한 비타민C가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생강의 진저롤과 슈가올이 항염, 항균 작용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해줍니다.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겨울철에 무와 생강 그리고 꿀을 넣어 따뜻하게 달인 차를 드시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당뇨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오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지요? 매일 아침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 혹은 과일 주스나 미숫가루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께 오늘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아침 식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서 아침에 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밤사이에 코티솔과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평균적으로 혈당 수치 16 정도가 밤사이에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걸으면 공복 상태가 더 길어져서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조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아침을 안 드시면 당뇨 발생률이 남성은 21%, 여성은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혈당 관리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이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오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이가 당뇨에 이토록 좋은 첫 번째 이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놀라운 수치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혈당 지수이지요.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55 이하면 저혈당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이의 혈당 지수는 무려 15입니다. 흰쌀밥이 87, 식빵이 91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실감이 나시지요? 게다가 혈당 부하 지수도 0.4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오이가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병이 야기하는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오이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의 당화 혈색소가 적게 먹은 그룹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오이 한 조각이 하루치 혈당 관리를 돕는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이가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줍니다.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은 10%, 칼륨은 13%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불과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오이는 소변을 통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오이의 이런 해독작용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이에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니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시는 분들께 일석이조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 관리에 더욱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당뇨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이를 반개 정도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세요. 이때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에 식초 2스푼을 넣어 마시면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이를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 후 얼음을 동동 띄워 드시는 오이 냉국. 알고 보면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의 농도를 낮추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오이는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침에 오이 반개와 삶은 달걀 한두 개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5개를 더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져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채소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면서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 달걀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 만든 토마토 달걀 볶음에 오이를 곁들여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아침 식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주스로 갈아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액초 상태가 되어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착즙이 아닌 원물 그대로 갈아 건더기까지 드시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나 착즙 주스를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드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이 잘 처리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장기간 드시면 인슐린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 형태라 몸에 흡수가 빠르고 여기에 설탕까지 들어있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가끔 한 잔씩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빵과 잼 조합입니다.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과 잼은 단순당 조합으로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빵을 드시고 싶다면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어 샌드위치로 만들어 드시면 혈당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에서 프랑스 성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은 사람은 오전 9시 이후에 먹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59%나 낮았습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이것이 혈당 관리의 숨겨진 비법입니다. 이제 당근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단맛이 있는 당근, 혹시 혈당이 걱정되어 멀리 하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당근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피부 건강입니다. 2010년 미국 농무부 인간노화영양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먹으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주름 예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햇빛의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며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 당근의 비타민 C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피부 손상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비싼 피부 영양제를 찾으시기 전에 매일 당근 1개를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근의 두 번째 효능은 암 예방입니다.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여러 종류의 암이 생기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한 의과대학 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많이 섭취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장, 식도, 위, 대장 등 소화기관 암 발생 위험도 감소시켜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뿐 아니라 알파카로틴도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 고함량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음식 형태로 드실 때 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영양제보다 당근을 꾸준히 드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1개, 7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이지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며 뇌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뇌의 신경세포 파괴를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치매 예방을 위해 베타카로틴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비타민 E, 폴리페놀, 오메가3 등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사를 균형 있게 드시는 습관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제가 눈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고 눈 건강에 필수적인 로놉신을 만드는데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효능이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근의 혈당 지수는 39로 낮은 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38,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당근을 통한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이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당근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의 효능을 가장 잘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껍질 바로 아래층과 표면 부위에 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카로티노이드의 상당 부분이 같이 사라집니다. 잔류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기만 해도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물로만 씻어도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안전기준 내의 잔류 농약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며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당근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들은 살짝 익혀서 드실 때 생으로 드실 때보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높아지고 흡수율도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 드시면 대략 10에서 30% 더 많은 카로티노이드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당근은 오히려 반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만나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근을 기름에 익혀 드실 때 베타카로틴 함량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름에 볶은 당근이 생당근보다 훨씬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것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조금 둘러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당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레시틴과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당근의 모자란 단백질을 보완해주며 비타민 A, E, D까지 풍부해서 항산화, 뼈 건강, 면역력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당근 달걀 볶음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펙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다양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각각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함께 드시면 소화기 건강과 혈관 건강에 모두 이롭습니다.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사과와 삶은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주면서 유명해진 조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 1개를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 5분간 쪄주고 사과 1개는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로 잘라 믹서기에 함께 넣습니다. 물 적당 양과 올리브유 2스푼을 함께 넣어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리브유를 꼭 챙겨 넣어주세요. 단맛이 부족하다면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면역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설보라판 성분이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줍니다.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작용이 높아지며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근 나페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채 썬다는 뜻의 프랑스 샐러드인데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아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 채 썰어 소금 2스푼을 뿌리고 15분 절여줍니다.
그동안 올리브 오일, 홀그레인 머스타드, 레몬즙, 꿀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당근에 소스를 골고루 섞으면 완성입니다. 바로 드셔도 맛있고 하루 냉장 숙성시키면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속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와 당근, 무와 오이, 무와 귤, 무와 모기버섯을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AI, 가짜 의사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뿐이며 이분들은 칼륨 관리를 위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무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무청, 두부, 생강입니다. 오이는 혈당지수 15의 놀라운 식품으로 땅콩버터, 식초, 달걀,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당뇨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이전에 드시고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며 달걀, 사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드셔온 무, 오이, 당근, 이 소박한 채소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였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음식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